이준석이가 1985년생이니까 올해 마흔입니다. 공자는 마흔의 나이를 불혹이라고 얘기했었죠. 불혹의 나이다. 공자는 군자의 덕목으로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어진 사람은 근심이 없다. 인자 불우. 지혜로운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지자 불호.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용자 불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왜 제가 이준석을 말씀드리면서 공자의 얘기, 불혹에 대해서 세 가지 군자의 덕목을 말씀드렸는가? 이준석이는 늘 정치판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정치 경력 몇 년 차다. 이준석이는 2011년도 12월 27일 탈당도 그때 했고 당도 만든 것도 그날이었습니다. 2011년 12월 27일 이날에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날이라고 해서 이준석은 무척 끔찍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에는 참 불행한 날이죠. 그러지 않아도 오염되고 주한 정치판을 더 배신과 증오로 만들었던 사람이 이준석인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준석의 등장은 정치판의 불행한 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존재감마저 사로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불러주면은 아주 신나서 모든 것을 제끼고 신나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세상 많이 변했죠. 국힘당의 당 대표가 되어 있을 때에는 여기저기 매일 방송에 나가서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공격해왔던 그 시절이 정말 그립기도 하겠지요. 이제는 젊은 나이지만 뒷방에서 불러주기만을 바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론에 한번 나갈 기회가 되면은 아주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자기들의 동지 관계 겉으로야 나는 아니다라고 손살에 치면서 반대하고 있겠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은 보수 쪽이 아니고 위장 보수, 가짜 보수일 뿐 자기가 몸 담아야 할 곳은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 민주당 쪽에 속한 자가 아닐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몸을 담아야 할 자가 바로 이준석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이가 정말 오랜만에 아니 처음일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재명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꼴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당연히 뉴스가 되니까 언론의 얼굴을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노렸던 것이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재명에 대한 비난과 공격은 진심을 담아서 하는 그런 공격이 아니라 이준석다운 지금 이준석이 당 안팎으로 몰려있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각을 초점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쇼다, 거짓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재명 공격하는 이유가 자기가 처한 첫 번째 당내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수가 앞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도 이제는 40살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 반열에 끼워달라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당내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허은하가 당 대표로 있었다가 일단은 물러나고 서로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발단은 김철근 아니겠습니까? 허은하가 김철근을 사무총장 자리에서 내쫓고 자기 사람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김철근이가 누굽니까? 이준석에게는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허은하가 김철근의 목을 친다?
이준석이는 김철근을 어떻게든 끌어안고 김철근을 끝까지 감싸고 보호해야 합니다. 김철근이가 대전 술 대접부터 성 대접까지 정말 인간 쓰레기 이준석을 지켜주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는데 당 대표를 앉히고 고분고분 자기 말을 따라줄 것으로 믿었던 허은하가 이준석과 그 추종자들에게 개무시를 하고 있으니 콩가루 집안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명태균과의 관계도 심상치 않은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약점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천하람도 연관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힘을 모아서 허은하를 제거하는 것이 도리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준석은 국민의힘에서 자기가 당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허은하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당대표직에서 억울하게 쫓겨났다. 억울해서 혼자 3시간 동안 울었다. 이준석 모친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내 자식이 잘났다. 이런 얘기 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인요한이 제동을 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이자도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망난이지만 도덕이 없다라고 아주 그냥 단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의 책임보다는 그의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구멍가게지만은 난리 법석이 났고 잘못하면은 지금 국고보조금 토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얘기 없습니다. 뻔뻔하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대접받고 이에 따르는 무고죄 검찰에 연루가 돼 있죠.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라면은 자기의 알량한 정치 생명은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감옥에 가게 되니까 안달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김철근을 지키고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이재명과 똑같은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심 명함이라도 한번 파고 싶다. 어차피 잘못하면은 윤석열 탄핵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도가 크게 바뀔 터인데 감옥에 가기 전에 명함이라도 만들고 싶다. 어떤 명함? 대통령 후보 이준석, 이것을 박아보고 싶다는 얘기죠. 만들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어떻게 이준석이 이재명을 닮아도 이렇게 닮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자연히 동네 북이 되어가고 있는 이재명을 물어 뜯는다 하더라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지금은 다들 모두가 이재명을 비난하고 있으니까 나도 여기에 숟가락 하나만 얹어놓으면 될 것 아닌가, 그런 계산이 이준석에겐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잔머리를 굴려서 이재명을 건드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이나 이준석이나 똑같은 쓰레기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도 이재명 못지않게 당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당 안의 문제를 이재명 공격으로 일단 피해보자, 그런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은 한마디로 선거 패배 확실해지니 이런 꼼수를 부린다라면서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다 밝혀진 얘기인데 그것을 반복해서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패배가 확실하니 경기장에 뛰어들어서 게임 중단을 외치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법 홀리건 짓이나 다름이 없다.
홀리건이 무엇입니까? 축구장에서 난동제라는 그런 무리들을 관중들을 일컬어서 홀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법 홀리건 짓이나 다름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이미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이 났는데 작년 6월에도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명확한 그런 판결을 두고 있는데도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오랜 시간 큰 문제 없이 법조항이 유지가 되는 법조항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합헌 결정까지 받은 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 고비면 넘기면은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헌법 제84조가 뭡니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것을 방패 삼아서 그 뒤에 숨고자 하는 생각인 것 같다라고 이준석이가 이재명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국민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말았었죠. 이준석이나 이재명이나 그래서 같다, 판박이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 얘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법조인을 떠나서도 모두가 아주 잘근잘근 조목조목으로 나눠서 비판을 해왔었고 언론마저도 이재명에 대해서 홍도를 보였던 언론마저들도 이것은 아니다. 맹렬하게 비난을 했으니까 이런 입장에서 이준석이가 자기 동료인 이재명을 욕을 해본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군인 이재명을 헐뜯는 듯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준석 똑같은 놈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법관을 지냈다라고는 박희승이라는 자가 배지를 달았죠. 이재명 보호법을 만들어서 발의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판사를 지냈다는 그런 인간이 법을 아는 놈이 법을 최대한 이용해서 악한 놈을 더 감싸면서 악하게 만드는 것이 이 법조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박기승이라는 자는 판사라는 법복을 입고 얼마나 오만한 재판을 해왔을까 그런 생각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애써왔던 박균택이 양부남이 등이 아부하면서 이재명을 지키는 변론을 해왔고 그 덕에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법 조항을 위법, 위헌이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끝까지 추한 꼴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선동질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떠들어대고 있으니 정말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생각이 있는 국민들이 정말 나라 걱정만을 하고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가와 만사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유한이 얘기했듯이 이준석은 도덕이 없다. 그 부모의 책임이 크다. 결론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강병원이 젊은 층의 의원이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준석이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중국의 무형극, 가면극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능한 변검술이라는 그런 가극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준석이가
변검술사와 같다. 아주 치명적인 그런 혹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놈이 바로 이준석이다. 오늘은 이준석에 대해서 쓴소리 한마디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